한 번에 가보도록 합시다. 시당 자, 일단 단원 이름은 명제입니다. 자, 명제는 참이나 거짓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1 더하기 3은 4가 된다. 이런 걸 명제라고 한다. 자, 그럼 2 더하기 7은 5다는 명제일까? 다시 명제는 무엇이라고 했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얘는 명제일까? 명제야. 근데 거짓인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저거 틀렸는데 그건 명제인 거야. 꽃은 아름답다. 명제야? 아니지. 이거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잖아. 꽃이 무서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꽃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응?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만 명제라고 한다는 거야. 아니라고 자꾸 얘기했던 이유는 이게 틀렸기 때문이었겠지. 그치? 근데 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틀린 명제인 것 뿐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봐봐. 그럼 이때 x 더하기 2가 5야. 그럼 이건 명제일까?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명제냐고 묻는 건 뭐야? 너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수 있겠어? 이걸 묻는 거야. x 더하기 2는 5다. 명제야?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x 더하기 2가 5라는 게 참인 거야? 자기 생각을 빨리 어필을 해. 우리 몇 명 없잖아. 이때 빨리빨리 어필을 해줘야 돼. 다시 물어볼게. x 더하기 2가 5를 만족을 하는데 이건 참이 맞아? 맞아? 그럼 거짓이야? 그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 없어? 알 수 없다면 왜 알 수 없어? 참이야? 참. 이게 참이야? x 더하기 2가 5야? 알 수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x는 항상 3인 거야? 그럼 왜 참이야 이게? 근데 x가 3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니야? 어디? x 더하기 2가 5면 그러면 x가 그러니까 어디에 x가 3이라고 써있는데? 쌤이 묻는 건 지금 뭐야? 얘가 명제냐고 묻고 있지 않아? 얘가 명제냐고 묻는 것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참일까 거짓일까? 이 얘기를 해주면 돼.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참인지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왜 거짓인지를 얘기를 하면 돼. 그게 아니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맞지 않아? 아니 이유가 없이 얘를 맞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응? 다시 여기다 쓸게. 다시 물어볼게. 3 더하기 4는 5다. 얘는 명제야? 얘는 명제야. 대신 어떤 명제야? 어떤? 거짓인 명제인 거야. 다시 얘기할게. 명제냐고 묻는 것은 너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이 얘기? 다시 명제라고 묻는 건 무슨 뜻이라고? 너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럼 대답을 해야 돼. 명제가 맞아요. 무슨 명제야? 참인 명제요? 아니면 거짓인 명제요? 라는 대답을 해야 돼. 이해됐어? 다시 물어볼게. x 더하기 2가 5냐고 물어봤어. 이거는 명제가 맞아? 왜 아니야? 알 수 없어. 그래 알 수 없잖아. 참인지 거짓인지를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명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뉘앙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묻지만 명제냐고 묻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너 대답할 수 있겠어? 이걸 묻는 거라고. 근데 왜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을 못하는 거야? 미지수가. 준선 아직 이해가 안 돼? 어? 이거 이해가 아직 안 돼?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할 수 있겠어? 그럼 왜 대답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미지수라고 얘기하면 서 있는 걸로 그냥 해줘. X가 뭔지 몰라 소야. X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X가 2야. 그럼 이건 명제야? 참이야 거짓이야? X가 3이야. 명제야?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봐봐.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그럼 이건 명제가 아니지. 왜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명제였잖아. 근데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 약간 유동적인 거잖아 지금. 됐어 여기까지? 너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쌤도 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 근데 김태가 2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준서도 조금만 더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고. 너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김태가 안 듣고 있다고. 쌤이 봤을 때. 딴 데 쳐다보고 계속 그러고 있어.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몰입을 해주셔야 돼. 내가 좀 더 잔소리를 하지만 10월 달에 시험 대비를 끝내야 돼. 근데 11월 말까지도 시험 대비를 못 끝내잖아. 그래서 시험 대비가 안 끝난 상태로 시험에 들어가잖아 맨날. 근데 이게 기회가 한 번 더 다시 찾아온 거야 지금. 까놓고 얘기를 해서 뭐 집중 안 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기회는 여러 번 오거든. 그래서 촬영도 맨날 해주잖아.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다시 봐? 숙제하기도 허덕이는데 무슨 저걸 다시 본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라는 거야. 너 지나가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 밥 먹다 나왔어. 시간 우리가 돼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왔잖아. 밥도 남아있어요. 근데 시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집중 좀 해. 진짜로 이제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막 지랄하고 이렇게 하잖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고3 애들 막 하면서 막 화내고 막 지랄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럴 것 같아? 아니야. 2학년 애들이랑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왜? 걔는 끝났어. 2학년들은 끝났다고. 더 이상 변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지랄을 하는 거야. 뭐 고마워하라고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그건 좀 알아먹어야지. 맨날 나오는 평가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오늘도 그러고 있잖아.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 그래서 x 더하기 2가 5라고 하는 명제는 x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이걸 우리는 조건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쉽게 조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지. 조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판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명제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하잖아. 근데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현 시점엔 불가능한데 다른 어떠한 조건, 말 그대로 조건이 붙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지. 이때 그럼 얘가 참이되게 하는 x값이 몇이야? 그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요 P라고 하는 명제의 진리집합은 원소를 3으로 갖는 이 집합인 거야. 됐죠? 요거는 좀 이따가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얘들아 자꾸 생각해야 돼. 노는 게 아니야. 읽어봐. 더 읽어봐. 안 읽히면 다시 얘기해봐. 변수가 뭐예요? 저 U가 뭐예요? 참이 되는 게 뭐예요? 다 물어봐도 괜찮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명제를 소문자를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읽어봐.
P야. 자, 읽어봐. 읽어봐. 니네가 아는 대로 읽어봐. 읽어봐. 이거 뭐야? 아니 못 읽어 이거를? 아, 뭐라도 읽어봐. 이것도 P로 읽고 이것도 P로 읽어? 보통 이렇게 써있으면 뭐라고 읽어? 그럼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뭐 물결이라고 읽거나 이러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 자, 근데 이 물결 표시의 형태를 우리는 자 이렇게 쓰고 물결 표시 이걸 우리는 P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우리는 not P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가 아니란 뜻입니다. 됐죠? 자, 유형 일단 한 3개 정도 일단 보도록 합시다. 뒤쪽으로 넘어올게요. 빨리빨리 넘어옵시다. 어? 뭘 그냥 왜 이렇게 그러고 있어. 1번 명제인가요? 예. 어떤 명제? 거짓인 명제입니다. 2번은 명제인가요? 아니야? 명지. 어떤 명제야? 거짓. 거짓이죠. 3번은 명제인가요? 예. 맞아, 빨리 얘기해. 참이 되겠죠. x가 4보다 크면 당연히 4보다 크겠지. 4번은 명제인가요? 왜? x는 10 이하의 소수라고 얘기했는데 x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게 단어가 조금 약간 움직임이 있어. 예전에는 조건 명제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필기는 조금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몇 번 우리 후반부에도 또 그런 적이 있었잖아. 다 설명은 다 했는데 필기가 하나도 안 남아 있었잖아. 그렇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남기라고. 조건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결국은 참 조건 명제라는 표현이 원래 맞았었는데 명제라고 하는 말이 붙으니까 그냥 실제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니까 조건이란 말로 바꾼 거야 사실상. 근데 조건 명제는 분명히 명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 됐죠? 16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5개다. 명제가 되겠고 참이 명제가 되겠죠. 그런데 어렵진 않을 것 같죠. 자, 664번입니다. 자, 일단 잘 봐요. 일단 P라고 하는 조건이 뭐야? X가 1보다 크고 작거나 같아요. Q는 X가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저렇게 부등식이 나면 뭐 하기로 했어? 수직선을 그려주기로 했어. 그치? 실제 그리면 P의 조건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마이너스 1과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겠고 2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를 얘기하는지 몰라 아직. 맞지?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근데 여기서 조건 무엇? 읽어봐. 근데 P가 아니다. 맞아. P가 아니다. 맞아. 근데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 not P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읽어보면 not P 또는 Q가 됐지. 자, 그런데 잘 봐. 조건 P에 대해서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X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다?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조건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값들을 내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자, 이 명제 단원의 핵심은 집합으로 변형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완전히 이해를 해서 같이 뭉텅이로 공부를 했었어야 가장 좋아. 여력이 안 되니까 안 했지만 사실. 자, 그럼 봐봐. Q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또 우리 뭐라고 할 수? 진리집합을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지. 다시 얘기할게. Q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존재하겠지. 즉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이 존재를 할 거야. 그런데 집합을 표현을 할 때는 소문자를 써서 대문자를 썼어. 찍지 마. 자기가 생각한 게 없으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찍어서 맞추지 말라고. 소문자였어? 대문자였어? 소문자는 뭐를 표현했어? 원소를 표현했지. 대문자였어, 집합의 표현은. 그래서 봐봐. 지금 여기 Q가 뭐라고? 조건이야, 조건. 이 조건 Q를 만족시키는 X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그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써주도록 합시다. 됐어요? 근데 이거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뭐야? 다시? P야. 무슨 뜻이었어? 한국말로? P가 아니다야. 그럼 생각을 해봐. 스몰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일 거야. 다시. 이 스몰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일 거라고. 그러면 다시 읽어봐. 무슨 뜻이야? 뭐였어? not P야. 뜻은 뭐야? P가 아닌 거야. 잘 생각해봐. not P의 진리집합은 그럼 뭐 해야 될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야, 그치? 집합에서. 근데 not P는 한국말로 무슨 뜻이라고 했어? P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not P의 진리집합은 뭐 해야 될까? 그게 뭐야? 전체 집합에서 P를 뺀 나머지가 뭐냐고. 그래, P의 여집합이잖아. 응? 아직 초기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가운데는 또는이 있네. 또는은 연산기호로 합집합이었어, 교집합이었어? 합집합이야. 이것의 무엇? 부정이라고 써져 있네. 부정이니까 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의 전체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됐어? 마지막 말 됐어? 다시 한번 가볼게. 준서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자꾸 좀 잔소리들이 좀 있는데 넌 그거 하나 기억해줘야 돼. 11월 달은 지금부터 하는 형태들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쌤도 신경 써서 보겠지만 네가 시험기간 후반에도 어떻게든 간에 마지막 전날이든 간에 하려고 했던 공부가 지금 이루어져야 돼.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너 이거 넘어가면 똑같아. 11월 달.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라고. 다시 봅시다. 지금 읽어보면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어? not P 또는 Q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소문자 Q에 대한 진리집합을 우리는 라지 Q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써있어? 다시? not P라고 써져 있지. 무슨 뜻이야? P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P가 아니야.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다? P의 여집합이었다. 근데 가운데가 또는이니까 또는에 대한 집합 연산기호는 뭐야? 합집합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지?
근데 이 조건 이 녀석의 뭐래? 부정이라며. 그러면은 얘인 거야? 얘가 아닌 거야? 얘가 아니지.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이 집합을 뺀 나머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집합이야. 진리 집합을 왜 하는 자, 여기까지 됐어 일단? 됐어? 지금 의미가 없어. 지금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얘기야. 어?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드모르간을 써봅시다. 다음 줄 불러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지. 근데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모양 잘 봐봐. 교집합인데 뒤에가 여집합이잖아. P 차집합 Q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P가 어디였어? 요 조건이었지. 됐어요? 근데 거기서 Q인 X가 2보다 작을 때를 뺐다며 얘를 빼갔다며. 그러면 남은 데는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X가 뭐여야 돼?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형태가 지금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질문을 쌤이 맨날 비슷한 얘기지만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을 갖고 있는데 얘를 대체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은 맥락에 안 맞지 않아? 말이 끝나고 말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응? 어디? 아 그러네. 2를 안 가져갔네. 2를 아예 안 가지고 간 걸 뺐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소리 됐죠? 됐어요? 일단 해봐. 뭐? 식에서 P 교집합, Q 교집합까지 얘는 P 차집합. 근데 이거는 이게 집합에서 이미 나왔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맨날 뭐라고 했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도 그러니까 우리 시험 기간 후반부 생각해봐. 벤 다이어그램이라도 그리라고 했는데 계속 백지 상태로 가지고 왔던 게 여기 있는 거야. P랑 Q가 여기에 있을 때 P가 여기야, 그지? 그리고 Q의 여집합은 여기에 바깥쪽이지. 그럼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면 여기 아니야?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면은 Q의 바깥쪽과 P의 공통인 영역이니까 여기잖아. 이거 이해됐어? 네. 그게 이거잖아. 아, 그냥 그걸 아는 거야. 이걸 혼자서 증명해내고서 이걸 외우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야, 결국은. 오케이? 됐어? 알겠지? 경태기는 요거는 얘기 다시 한번 할게. 봐봐.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질문은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럼 다시 물어볼게. 진리집합이 뭐야? 그게 진리집합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개념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분량 부분이 안 된 거에서 출발을 해. 네가 하고 있는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러하거든. 그리고 요거는 좀 더 빨리 얘기할게. 시간이 많은 거는 아니야. 그래서 근데 오늘 여유가 조금은 있어. 아직은 시기상.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외워야 되는 분량 부분을 외우지 않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리고 게다가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네가 질문한 건 근본적으로 이걸 왜 하냐는 건데 이거는 질문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 솔직히 물론 할 수는 있어. 너희들은 계속 질문을 해주는 건 해. 욕먹어도 하라는 얘기야, 쌤 얘기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짚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질문은 결국은 문제에서 2줄이 나오는 형태였지. 우리는 2줄을 넘어가고 있었지. 그럼 우리가 그 질문을 받으려면 그 전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거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 끝나고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무시하고 일단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오케이? 자, 일단 설명을 해볼게. 진리집합은 뭐야? 진리집합이 뭐야? 진리집합이 뭐야? 자, 여기서 재밌는 거 보여줄까? 순서? 이거 무슨 뜻이야? 경태기, 이거 무슨 뜻이야?
준혁이 이거 뭐야? 순서 돼? 얘들아, 내 이거 또 나와. 이번 기말고사에 또 나온다고. 응?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봐봐. 내가 꼽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쌤이 꼽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대답해. 외우지 말자고 했어? 근데 시험이 끝난 이 시점에도 안 외워져. 그지? 그지? 뭐였어? 집합 B의 부분 집합 중 집합 A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야. 물론 이 문제는 개수를 물어볼 거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방금 질문을 해줬잖아. 좋은 질문이었어. 왜 이렇게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야. 근데 그럼 뭐해? 이 질문에 대한 해석 방향인 진리집합의 정의를 아예 외우지를 않을 텐데. 뭐랑 마찬가지야? 얘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뭔가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진리집합이 뭐다? 안 써.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참이되게끔 만족시키는 값을 참이되도록 하는 값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할게.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진리집합 뭐라고?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값을 원소로 갖는다. 그럼 질문 얘기로 다시 되돌아와 볼게요. 자, 쌤 이거 나 P 또는 Q를 왜 굳이 집합으로 바꿔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모두 다 갖는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편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not P라고 하는 P가 아니면은 이 영역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연산이 더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의 조건의 형태들을 집합의 형태로 바꿔서 편하게 풀자는 거야. 전담원이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에서의 해소는 이것밖에는 없어. 진리집합이 뭐야? 어떤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럼 not P와 Q에 대해서의 참으로 갖는 집합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둘의 관계가 또는이니까 집합의 표현 관계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걸로 풀겠다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2배가 된 겁니다. 집합이 완벽하지가 않은 상태여서 물론 앞쪽도 하느라 좀 바빴지만 앞쪽이며 뒤쪽이며 집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넘어오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래야 돼. 자, 다시 봐봐. 지금 뭐가 있어? P라고 하는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 집합이야? 아니, 명제야? 아니라니까. 저건 뭐라고? 명제가 아니라 X가 들어있으면 조건인 거야. 알겠지? 조건인 거야. 근데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문제 뒤쪽에서 뭐를 원한대?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P를 만족하는 X값을 먼저 구하자. P를 만족하는 X값 참이되게 하는 값을 먼저 구해주자고. 그럼 뭐가 있어? 인수분해가 X 마 3, X 더 2는 0이니까 X가 3 또는 마이가 되겠네.
여기도 똑같이 x 마사 x 뿔 2니까 x 값이 여기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죠? 그럼 정확하게 쓸까? 그럼 P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3과 마이가 되겠고 Q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4랑 똑같이 마이가 되겠지. 됐어요?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P 또는 Q라고 나와 있으니까 각각을 만족하는 PQ에 대해서 또는은 뭘로 바뀌어? 그렇지. 야! 아까 그 대답이 나오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준석? 아까 또는 찍은 거야? 솔직히 얘기해. 틀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왜 지랄하는지는 알지? 또는을 맞췄으면 끝에까지 맞췄어야지. 아까 틀렸으면 뭐라고 안 했어. 근데 맞은 다음에 틀린 거는 이거 빡다 쳐야 돼. 장난쳐 지금? 뭐가 돼? 마이랑 3과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합집합이니까. 됐어? 어때? 집합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득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닐 거냐의 차이인 거야. 중간고사가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사실상. 오케이? 자, 이때 다시 앞쪽으로 올게요. 진짜 좀 너무 고민되긴 한다 진짜. 나도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나가는 게 가능하거든.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11월 첫째 주까지는 써야 돼. 지금 달력 봐봐. 10월 지금 셋째 주인데 11월 첫째 주까지 쓴다는 얘기는 시험 대비를 딱 4주밖에 못 가지고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다고 그 사이에 숙제를 막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한 번도 안 밀리고 막 차곡차곡 해온다. 그게 가능하냐고 니네가. 똑같은 얘기야 맨날. 고민입니다. 고민. 자 일단 자, 방금 위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명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명제의 형태를 집합으로 바꿔서 집합 문제를 풀어내자는 거야. 오케이? 이 세상에 백지로 질문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서 재밌는 게 벌어져. x 더하기 2가 5라고 하는 거는 명제야?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 x가 2라고 하는 건 명제야? 맞아? 왜? 잘 봐. 여기서 저게 뭔 소리야? x가 2라는데 이 생각이 들지? 잘 들어. 잘 대답해. 이거 어려운 개념이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x가 2라고 써져 있으면 x가 2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그치? 맞지? 잘 봐. 이것도 x가 2여야 성립하는 거 아니야? x가 3이면 이게 성립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얘도 얘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야. 아까 대답이 나온 것 중에 이거 넘기면 3 되지 않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 거야. x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 배운 거야. 여러분들은. 그치? 넘기면 이렇게 기술적인 거는 막 존나 배우는 거야 맨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는 솔직히 경태기 연산 같은 거 너무 잘하거든. 근데 연산을 먼저 해.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연산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거든. 지금부터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수능을 볼 때까지 전국 1등을 데리고 와도 너희가 연산하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 다른 거는 문제 푸는 아이디어 분량이야. 문제 푸는 아이디어 분량이라고. 잘 봐. 자,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얘들아, 방정식의 정의는 대입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의 형태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 주영 처음 들어봐? 1학년도 말하고 달도록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방정식은 뭐라고? 대입했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의 형태라고.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 x가 3이 나왔지. 이걸 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서 구해도 돼. 여기서 x에다가 3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성립하잖아. x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방정식에 대한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이항이라고 하는 형태인 거야.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야? 편하거든. 다시 봐봐. 그럼 만족한 x가 뭐란 거야? 1이랑 3이라는 건 눈에 띄지? 왜? 왜? 인수분해를 하지. 인수분해를 왜 하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x 빼기 1, x 빼기 3은 0 이렇게 만들지. 이걸 왜 하는 거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편하게 찾으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또는 이고 가운데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인수분해 한 게 맞아? 솔직히? 아니잖아. 2차가 있으면 인수분해 한다는 게 학습 때 있잖아.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응?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나오면 이항시키기 바쁜 거야. 누가 이항시키래? 누가 이항시키라고 얘기를 했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항시키기 바쁜 거야. 물론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 다시 되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라는 거야. 어?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야. 근데 이 둘을 붙일게. 어떻게? 가정과 결론. 그래서 x가 2이면 x 더하기 2는 5다 라고 물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뭐라고 물어봤어? x가 2이면 x 더하기 2가 5냐? 그럼 이건 명제일까? 참이야 거짓이야? 그래서 조건 두 개를 붙이면 명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조건은 명제가 아니었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됐나 여기까지? 네. 자, 잘 봐.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자, 읽어봐. 이게 각이야? P 각 Q. 아.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연결될 때는 우리는 P2면 Q2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결할 때는 화살표 한 줄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두 줄은 다른 뜻이 있어. 그래서 한 줄로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자, 간다. 다시 한번 읽어봐. 뭐라고? P이면 Q이다야. 이때 스몰 p와 스몰 q의 각각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를,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 무슨 집합? 진리집합을 표현을 했을 때 P이면 Q이다는 화살을 쏜 쪽으로 포함관계가 입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하는 거의 제일 메인 테마야. 오케이? 됐어? 조건을 잡은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올게요. 4번으로. 이거 되게 중요해. 지금부터. 자, 잘 봐. 자, 1번 잘 봐요. 일단 물어볼게. x제곱이 1이면 x값이 1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근데 여기서 단 한순간도 헷갈리면 안 돼. 자,
잘 봐. 그래서 여기서 기술을 하나 더 익혀야 돼. 잘했어. 맞아 일단. 근데 기술을 하나 더 익혔으면 좋겠어. 지금 분명히 뭐이면 뭐이다, 뭐이면 뭐이다, 뭐이면 뭐이다, 뭐이면 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져 있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두 조건을 붙여놓은 가정과 결론의 명제야. 그치? x제곱이 1인 x값은 뭐가 있어? 과 1이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y과 1을 원소로 갖지? 뒤쪽에 있는 결론 부분 x가 1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야? 1밖에 없지? 그러면 포함관계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뭘 생각해? 여길 봐야지. 이쪽이야? 이쪽 아니야? 됐어요? 그럼 화살표는 어디 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잖아. 예이면 예이다가 참인 거야. 예이면 예이다가 참이 아니라. 됐어요? 됐어? 다시 물어볼게. x 더하기 y가 양수이면 xy가 양수라고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 그냥 그렇게 근거를 드는 건 의미가 없지. 다시 x 더하기 y가 양수이면 xy가 양수라고 할 수 있을까? 돼? 된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돼요. 일단 틀렸고요. 안 돼? 왜? 그러니까 된다는 말에는 뭘 붙일 얘기가 없어. 된다는데 어떡해? 아니지. 왜 안 돼? 그 하나가 0이면 0이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 더 명확하게 x가 0이고요 y가 3이면 가정은 성립하는데 결론이 성립 안 하지? 됐어 여기까지? 네. 이런 거 얘기한 거잖아. 네. 됐어 여기까지? 안 됐어? 됐어. 됐어? 자 됐어? 봐봐.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 분명히 보이지. 얘도 안 됐지만 얘 안 되는 거 보이지? 됐어? 명제가 잘 들어. 쌤 그거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거짓이 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야 돼. 즉 반대되는 예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읽어봐. 읽어봐. 힘들잖아. 좀 약간 발레. 그냥 이렇게 읽으라고. 발레. 오케이? 됐어요? 또 이거 반예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발레 그냥 말하고 하면 된다고. 됐어? 발레가 뭐라고? 명제가 거짓이 되는 예시를 들어주는 형태를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쌤 그거 거짓이에요. 왜? 발레가 이게 있어서요. 이런 얘기로 하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3번입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은 항상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왜? 그럼 여기서 왜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발레를 들어줘야지. 근데 너 지금 찾고 있지? 이게 잘못된 거야. 발레를 발견했을 때 거짓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자, 쌤 봐봐. 이 명제라는 단어는 되게 논리적인 단어입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단어이야. 그 생각만 할 줄 알면은 집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까놓고 해서 집합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지. 니네가 공부를 뒤지게 안 해서 그렇지. 그치? 다시 물어볼게. 3번 참일까? 발레 뭐가 있어? 뒤질라고 야 일로 와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방금 뭐라고 했어? 발레를 들고서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봐봐. 야 봐봐. 발레를 못 들겠어. 그럼 참이라고 해야지. 쌤 말이 맞지 않아? 아니 발레를 못 들겠어. 그럼 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발레를 못 들어서 참이라고 했는데 그게 틀릴 수는 있겠지. 아니 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발레를 들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발레가 없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멍청한 도박이 없다고. 이해됐어? 왜?
그러니까 들고 얘기했었어야 맞다는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얘들아, 니네가 정답을 맞추는 거에는 솔직히 현 시점에 관심이 없어요. 고개 들어. 고개 들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공부를 해서 습득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용은 듣지도 않고 그냥 다른 거에만 보고 있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인 명제가 뭐예요? 물어보고 있고 방금 분명히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 발레를 못 들면 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는 다음에 그제서야 발레를 찾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 찾았다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x가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거 아니야? 둘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 되지 않아? 그래서 참이에요 선생님.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됐어요? 자 4번은 참일까요? 왜? 그니까 뭐? 0이더라. 한마디만 하면 돼. 0 발레도 좋고 됐죠? 맞출 되겠죠? 내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어때요? 왜?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게 왜 그래야 돼? 얘는 직사각형이지? 여기는 그럼 정사각형을 얘기를 합니다. 됐지? 그럼 명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직사각형이면은 정사각형이다가 되는 거야. 근데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맞아? 왜? 그러니까 5번도 아니라는 얘기할 건 발레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문제야? 길쭉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면 내각이 모두 직각인데 정사각형은 아니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시는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지금 우리 상담까지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해. 근데 진도를 먼저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상담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짧게 하겠지만 그 사이에 조금 보라고. 그래서 먼저 나가서 시간도 그렇고. 자 일단 673번 봅시다. 일단 뭐가 이렇게 나와있지? 별표 치라고 했니 쌤? 별표 치시고 자 원하는 게 뭐야? 읽어봐. 야 어떻게 보이는 대로 읽어야지.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고 싶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명제로 문제를 안 풀 거야. 명제로 안 풀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어?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 조건 Q를 만족하는 집합이 Q지.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라지 P지. 화살표가 오른쪽 하니까 입은 어디 쪽으로 벌려? P 쪽으로 벌려? Q 쪽으로 벌려? P 쪽으로 벌리는 거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가 거짓임을 보였으면 좋겠네. 근데 자 간다. P가 Q를 포함을 한대. 그지? P가 Q를 근데 포함해? 그지? 그런데 이거 조금 다시 할게. 이걸 안 바꾸고 하자. 안 바꾸고 하자. 소리 좀만 더 할게. 다시 할게 일단.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뭐라고 써져 있어? Q이면 P다가 거짓이었으면 좋겠대. 자, 일단은 많은 알파벳들이 있어요. A, B, C, D, E, F, G, H가 있어. 다시 가볼게. 다시 한번 읽어봐. Q이면 P다가 거짓인 거야. 다시 물어볼게. E는 Q이면 P이다 라고 할 수 있어? 뭐가 안 돼? 근데 봐봐.
여기에 있는 가정이 Q2면 P2다 이잖아. 그치? 근데 스몰 q가 의미하는 진리집합, 스몰 q를 만족하고 스몰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각 qp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가볼게. 집합 q에 속하면 집합 p에 속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야. 다시 물어볼게. 그때 그러면은 이 2는 q야? q가 아니지. 그러니까 가정이 틀려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q야? 아니지.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야. 다시. 그럼 얘는 q야? 맞지? p야? 맞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는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야. 다시 봐봐. 얘는 이 집합의 안에 있는 C는 Q에 포함이 되지. 근데 P에 포함이 되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 C라고 하는 원소는 Q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거야. 그런데 D, F, G는 Q이지. 근데 P야? 그러니까 Q이면 P에다가 거짓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4번을 이야기한다. 두 개까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도 가봅시다. 집합이야 이제. 여기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not q이면 p에다가 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진리집합 표현을 해봐. not q의 진리집합은? 여집합. 화살표 방향대로 입 벌리고 스몰 p의 진리집합은 p가 되겠지. 됐지? 자, 잘 봐. 지금부터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P 안에 Q의 여집합이 있도록 그려주면 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게임이야? 벤 다이어그램을 얼마나 돌려봤냐 싸움입니다. 사실상 Q의 여집합이 여긴 거니까 Q는 이쪽이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됐지? 자, 정답 몇 번? P의 여집합이랑 Q는 여기에 바깥쪽이야. 둘을 합한 게 전체 집합이야. 빵꾸나 있잖아. 진짜 이해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걸 안 보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준서는 좀 엄청 그리셔야 될 것 같아. 아직도 못 찾았어? 됩니까? 1번 돼? 2번 4. 아니다. 2번 됩니까? 2번 되죠.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얼마나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돼. 근데 확실히 할게. 이게 시험 대비 구성상 어쩔 수 없어. 솔직히 원이랑 이런 거 하기도 바빠. 진짜 거기가 할 게 훨씬 많았어. 근데 지금도 이라도 수습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명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이거 그림 그릴 때 내가 뭐를 가장 주의 있게 얘기를 했어? 새 걸로 여러 개 엄청 그려야 된다. 하나에서 끄적이는 순간 못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연습 먼저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
봐요. 자, 두 조건인데 두 조건이 부등식의 형태로 나왔지. 뭐를 사용할 것 같아 일단? 수직선 사용할 예정이죠.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포함관계는 Q 쪽으로 입을 벌려주겠지. 그치? 그럼 P라고 하는 집합이 어떻게 된 걸 볼 수 있다. 일단 마이너스 2부터 K를 포함한 상태로 정리. 다시 한번 Q라고 하는 집합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K 이쪽이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 포함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Q라고 하는 집합이 P를 다 포함 먹고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K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요. 자, 찍기 시간이 아니야. 잘 생각하고 얘기를 해. 같으면 돼, 안 돼? 왜? 왜? 아무튼 마이너스 2를 포함하면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지? 이게 수학이야. 어?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전에 공부가 끝났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돼, 안 돼? 돼요. 됐지? 왜? 둘 다 포함하니까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까? K가 1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같으면 돼, 안 돼? 왜? 그렇게 자신 있어? 안 돼요. 네?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총 동원해서 확인한 거 맞아? 어? 언제까지 틀릴 건데? 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도 틀리는 거 그럴 수 있지, 물론. 근데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 어디 갔냐고. 아니,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자기 자리를 포함을 안 하고 안쪽에 있는 친구는 자기 자리를 포함을 하는 거 안 보여? 보이죠? 포함 관계상 같으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양쪽에 넘겨주면은 이렇게 K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K가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가 되니까 6, 7, 8, 9까지가 정의가 되겠죠. 더해주면 30이 되겠습니다. 자, 숙제가 내일까지지만 있습니다. 682번까지 채점하고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앞쪽으로 쭉 오시면은 643까지 포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나는 지금 니네가 될 때 안 될 때 기복이 너무 심해서 솔직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반만큼 붙들어 놓지 않아 솔직히. 뒤에 고3들 계속 수업하고 있는데도 남아서 계속 시키고, 고3들 문제 풀고 있는데 들어와서 자꾸 하라고 하잖아.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마저도 안 하려고 앞으로 막 오라고 막 이것저것 막 발악을 했지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내용의 형태, 지금 이제 상담 조금만 빨리 할 건데 핸드폰 하다가 혹시 털리지 마시고 여기까지 했어, 그지? 일단 1번 읽어봐. 알겠어? 오케이? 2번 643까지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3번 오늘 했던 대표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공부까지 확인해. 물론 위에 것도 읽으셔야 되겠지? 됐어요? 7번까지가 되겠지? 위에 것까지 다 읽히기만 하면 돼.
오케이? 거기까지는 하고 합시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해오는 건 따로 얘기를 하자. 이해돼? 이해됐어? 거기까지는 하고서 합시다. 좀 이따가 2학년들 수업이 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검사까지는 못하거든. 근데 숙제를 해온 꾸라지 보면은 티가 나. 대표 문제까지 정리가 됐는지. 알겠죠? 일단 지금부터 좀 보십시오.